안녕하세요. F1 뉴비 티포시 리노아빠입니다. 지난 3월 22일에서 24일에 진행한 2024 시즌 F1 호주 그랑프리에서 있었던 일들을 한번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이번 호주 그랑프리에서는 총 3명의 드라이버가 리타이어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슈는 단연 우승 후보 막스 베르스타펜의 리타이어였습니다. 이번 2024 시즌 각 그랑프리 우승은 기본 베르스타펜이 하면서 2위, 3위 포디엄을 누가 오르는가의 싸움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번 호주 그랑프리도 퀄리파잉에서 다른 드라이버들이 16초 대의 기록을 세웠는데 베르스타펜은 혼자서 15초 대 기록을 달성하며 이번에도 역시 베르스타펜이 우승하는구나 했었죠. 그런데 본 경기 시작하고 2랩째의 페라리의 사인스가 DRS 구간에서 베르스타펜을 추월을 합니다. 저는 와 하면서도 베르스타펜이 곧 재추월하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갑자기 막스의 오른쪽 리어 타이어 쪽에서 연기가 나더니 점점 연기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곧장 피트인을 했는데 그때 보니 바퀴에서는 이미 불이 나고 있었고 불을 끄고 보니 안쪽은 이미 많이 손상이 되어 즉시 리타이어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보니 첫 스타트부터 막스는 브레이크에 이상이 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메르세데스의 드라이버 조지 러셀의 사고입니다. 일찍부터 해밀턴이 리타이어를 하면서 메르세데스는 조지 러셀의 순위가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조지 러셀은 경기 후반 알론소를 추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주행을 하고 있었고 한동안 알론소와 치열한 드라이빙을 합니다. 그리고는 최종 랩인 58랩째 6번 7번 코너에서 갑자기 그립을 잃고 사고가 나게 됩니다. 러셀의 차는 심한 파손을 받고 도로 한가운데에 멈춰 서게 됩니다. 즉시 버추얼 세이프티카가 발동이 되었고 마지막 랩이었던 탓에 경주는 그대로 종료하게 됩니다. 하지만 경기 종료 후 스튜어드들은 이 장면에 대해서 알론소에게 평소보다 100m나 먼저 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하고 필요 이상으로 감속한 점을 들어 위험한 주행으로 인한 드라이브 스루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다만 레이스 종료 후 받은 페널티이기에 20초 페널티로 변경이 되었고 알론소는 최종 결과 6등에서 8등으로 강등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하스의 더블 포인트 획득입니다. 만년 꼴등팀이라는 이미지가 너무 센 팀 하스. 개인적으로는 참 많이 응원을 하는 팀입니다만 올 시즌 하스는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바레인과 사우디아라비아 그랑프리에서도 그렇지만 마그누센의 정말 처절한 팀플레이가 너무나도 돋보이고 있는 시즌이 아닌가 합니다. 하위권 팀에게는 레이스 포인트 1점이 너무나도 소중하기에 이번 그랑프리도 1점을 따기 위해 훌켄버그를 포인트권인 10위로 올리기 위한 팀오더에 즉각 반응하며 앞서 달리던 알본마저 제치며 하스의 두 드라이버는 각각 10위, 11위로 체커기를 받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이스 마지막 랩에서 앞서 말씀드린 조지 러셀의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하스는 두 드라이버가 각각 9위, 10위로 레이스를 마무리하게 되면서 두 드라이버 모두 포인트를 획득하는 정말 기분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한 하스 드라이버들 이번 시즌은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윌리엄스의 알렉산더 알본입니다. 윌리엄스도 역시 하위권 싸움을 하는 팀이라 포인트 1.1점이 너무나도 중요한 팀입니다. 그런데 이번 호주 그랑프리 프랙티스에서 알본이 주행 중에 사고가 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윌리엄스가 여분의 차량을 준비하지 못했었고 알본의 차량은 수리를 보냈지만 레이스 때까지 수리를 해서 타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윌리엄스에는 다른 드라이버인 사전트의 차량 한 대만이 남게 되었고 윌리엄스 팀은 이 한 대를 원래 드라이버인 사전트가 아닌 알본에게 주기로 결정합니다. 그동안의 여러가지 지표를 봐도 사전트보다는 알본이 포인트를 따올 확률이 높다고 판단한 팀의 입장인 것입니다. 사고는 알본이 냈지만 사전트가 희생을 하게 된 상황에서 알본은 사전트의 차량을 타고 레이스에 들어갔고 퀄리파잉 결과 10위 그리드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포인트권인 11호의 도약은 경기 초반 베르스타펜과 해밀턴의 리타이어로 인해 더욱 확률이 올라갔지만 하스의 두 드라이버에게 결국 추월을 허용하며 11위로 레이스를 마감하게 됩니다. 포인트 1점을 위해 팀 모두가 어렵게 결정을 내려 큰 책임감을 가지고 레이스에 들어갔던 알본으로서는 너무나도 좋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마지막은 이번 호주 그랑프리 우승의 주인공인 페라리의 카를로스 사인스입니다.
불과 2주 전에 충수염 수술을 한 사인스였지만 퀄리파잉도 혼자 15초대를 기록한 괴물 베르스타펜을 제외하고 가장 좋은 기록을 선보이며 이 그리드 스타트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2랩째 베르스타펜을 추월해내며 너무나도 좋은 레이스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베르스타펜이 이후에 리타이어를 하면서 2위 그룹의 차들과는 거리를 계속 벌리며 큰 위협 없이 1위로 레이스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페라리의 또 다른 드라이버인 르클레르도 4그리드로 출발해서 최종 2위까지 올라오며 페라리의 원투 피니시를 완성시킵니다. 티포시인 저에게는 정말 너무나도 기쁜 결과였습니다. 그 후 포디움에 오른 3명의 드라이버들의 인터뷰가 있었는데 인터뷰어로 지난 하스의 감독이었던 빈터 슈타이너가 깜짝 등장했습니다. 사인스는 이 인터뷰에서 다른 모든 드라이버들에게 자신처럼 충수염 수술을 권한다는 재밌는 드립을 날려서 너무나도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1위로 경기가 끝난 직후 사인스의 팀 라디오 영상을 보니 사인스가 F1 뉴비인 저는 잘 몰랐는데 이게 노래였고 예전부터 사인스가 불러왔던 노래였습니다. 조금 찾아보니 좋은 결과를 얻을 때마다 이 노래를 불렀고 진짜인지 농담인지 잘 모르겠지만 팀라디오로 팀의 누군가가 FIA에서 저작권이 문제되니 부르지 말라고 했다고 전달하니 사인스가 좌절하는 영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체 무슨 노래인가 하고 유튜브에서 해당 노래를 검색했더니 14년 전에 올라온 해당 노래의 뮤직비디오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2024년 카를로스 사인스가 호주 그랑프리에서 우승해서 왔다는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서 F1이 인기가 많았다면 이 노래 역주행했을 듯 합니다. 이렇게 5가지의 이번 호주 그랑프리에서의 이슈들을 알아봤습니다. 아직 여러가지 잘 모르는 초보 티포시입니다만 F1이 재미에 흠뻑 빠져들고 있습니다. 다음 일본 그랑프리에서는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